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받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3.47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2,437.86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4.66포인트 0.63% 하락하면서 733.56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331억 원, 외국인은 49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 투자자가 1,1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29억 원, 개인은 300억 원 각각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이 28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6% 하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상승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 약세로 마감됐고요. LG화학도 0.9%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가 0.69%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도 0.9% 하락했고요. 네이버도 1.6% 하락했습니다. 기아가 0.7%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섹터가 2.6% 올랐고요. 전기, 가스, 건설, 기계, 보험, 통신 업종이 상승했고요. 반면 서비스 업종 1.3%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밖에 섬유의복, 증권, 운수장비, 전기전자, 제조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떨어졌습니다. LNF가 0.3% 올랐고요. HLB가 4%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3.7%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도 0.6% 떨어졌습니다. 펄어비스도 1.7% 하락한 가운데 리노공업보합에서 마감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2%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천보가 0.1%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날 대비 4원 5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32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사실 올 한 해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어땠는지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올 한 해도 쉽지 않았다. 예. 그렇죠. 작년 하반기부터 쉽지 않은 장이었죠. 계속 맞아요. 예.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은 2020년 한 3월 중순에 팬데믹 와중에 바닥 찍고 우리나 뭐 바깥이 날 것 없이 돌아섰다가 그게 한 1년 한 3개월, 1년 4개월 정도 랠리가 펼쳐졌다가 이제 돌아서서 뭐 상승장을 즐겼던 만큼이라고 한데 이제 딱 10월 들어서 금년에 4분기 접어들어서 우리가 9월 말 저점 찍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섰는데 뭐 한 2,150 근방에서부터 이제 2,400까지 올라섰고 잠시 2,500도 노려보던 중이었는데 이제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면 이제는 1년 12달 중에 가장 좀 뭐랄까 한산한 12월인데 거래량도 많이 줄 수밖에 네, 없죠. 예. 그렇죠. 아마 외국계 월가의 큰 손들 중에 뭐 버짓 다 채우고 보너스도 충분히 뭐 계산 나온 선수들은 아마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냥 놀 거예요. 그렇죠. 쭉 휴가죠. 예. 이미 카타르에 가서 월드컵을 보거나. 네네. 그런데 오늘 한번 대표적인 지수들 한번 이렇게 위치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가장 뭐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느덧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초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배어막혀 랠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하향하는 선이 보이시죠? 고점끼리 연결한 저 선에 벌써 어느 정도 왔고 저 우하향하는 선하고 또 저 황토색의 이동평균선 저게 200일선입니다. 네네. 자, 뭐 월가에서 200일선 중시하는 건 아실 텐데 자 여기 왔습니다. 이걸 이번 주에 당장 미국이 저 S&P 500이 뚫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또 좀 눌리는 양상일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피보나치를 꺼 보니까 뭐 3,500 근처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반등이 시작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4,150 거기가 절반 그리고 저 위에 61.8%가 4,300. 뭐 에드 야데니 같은 저 월가에서 이렇게 야데니 리서치 대표 이런 경우는 뭐 연말 4,300. 그러니 그동안 하락에 충분한
조정 다 채울 수도 있다 등등의 전망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각자의 전망일 뿐이고요. 이런 위치입니다. 자, 그다음 유럽 보시죠. 유럽은 이미 61.8% 와버렸네요. 저기 왼쪽 고점에서부터 역사적 고점이기도 하고 저기서부터 이번에 쭉 떨어졌던 거에 한번 돌아섰으니까 피보나치를 끄었더니만 61.8%. 유럽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간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조정 차원으로 이 정도는 올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는 다 채웠습니다. 이건 이제 더 열면 이제 가는 거예요. 더 열면 가는데 오른쪽 끝부분 캔들의 저 모습이 뭔가 이렇게 조금 끝부분에 와서 애를 쓰는 모습인데 조금 부담스럽고 아래쪽에 MACD하고 RSI에다가 음영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 이제 선들을 꺼놓은 것은 뭔가 이렇게 저항 구간이 돌파됐을 때 힘있게 또 탁탁 치고 가는 거. 이제 숏 세력들이 그냥 쇼카바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시장이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 와 있구나 하는 거고. 중국 보시면은 네네. 중국은 지금 저 이제 구름 안에 갇혔습니다. 어제 또 이제 지준율 인하를 했죠. 예. 0.5%포인트 지준율 인하를 해갖고 뭐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지방은행 따라서 그 이제 지준율 레벨이 서로 달라서 각각 그냥 25bp 금리 지준율을 인하해서 또 이렇게 유동성을 조금 푸는 쪽이긴 한데 저거 이제 구름 벗어나느냐 하는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베트남 한번 보실까요, 모처럼. 베트남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싶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사도 좋다 할 만한 어떤 그 매수 신호,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조금 큰 거 보시죠. 베트남 큰 거 보면은 저 왼쪽에 2005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우르르 올라갈 때 우리 한국 돈 한 1조 원 들어가고 저 조그마한 시장 저기 들어 올렸다가 그냥 연못에 그냥 그 고래 한 마리 툭 들어간 바람에 물 다 빠지고 고래가 못 나왔던 케이스죠. 그 이후에 쭉 왔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제일 끝에 캔들이 아래 꼬리가 제법 달리는 소위 말하는 망치형 해머인데 이번에 내려오는 와중에도 계속 저가 매수는 있었어요. 계속 보면 음목을 나오면서 아래 꼬리는 많이 달렸는데 그때마다 실패하고 이까지 흘러왔는데 이번 저 정도면은 좀 믿어도 될까 싶은 상황. 지금 요 이제 베트남을 왜 보는데 이머징 쪽은 그러면 조금 희망이 있나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간략하게 사우디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우디 증시는 뭐 이렇게밖에는 제가 차트를 못 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 레벨 보시죠. 뭔가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 뭐가 걸리는 레벨이 나오고 최근 6개월 짧게 본 것도 보면은 이 정도에서는 좀 막혀도 되지 않는가 하는 뭐 이런 어떤 뭐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대만 증시 우리나라랑 네. 사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그거는 좀 그러면 이따 한숨 저희- 돌리고. 그럴까요? 전화 연결해서 좀 네. 전략 좀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사실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시장이 또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통쇼가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일 전후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12월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주 숨고르기 장세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방향성 제시는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시장 방향성을 제시할 호재와 악재가 모두 소멸된 상태로 이벤트 자체도 좀 크지 않은 주가 될 것이고요. 12월 FMC 회의 전까지는 방향성 제시보다는 관망세에 더 가까운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장과 금요일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방향성 제시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소비력을 가늠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역대 최고 매출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12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 크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고용지표 그리고 3분기 GDP 수정치, 연준의 베이직 공개와 함께 파웰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어서
조금 지켜볼 부분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내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그나마 중요한 발표이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벤트로 좀 보여집니다. 12월 FOMC 회의 전에는 크게 변동성을 일단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박스권 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3만 명이 돌파가 되었고 봉쇄령이 이어지고 있어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와 추가 정책 봉쇄 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듯하고요. 이번 주 코스피는 지난주 고점이었던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2,550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박스권 하단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2,400포인트를 지지를 좀 삼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포인트로 2,350포인트를 부근으로 시장 안정화 다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흘러가던 증시 흐름이 이제 개별 종목과 중소형주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12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일단은 먼저 나왔다면 다시 그 주도 대형주들을 따라서 중형주인 장비와 소재주 등이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2차전지 설비와 장비주들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계획한 2차전지주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2차전지 장비 설비주인 유일에너테크, 대보마그네틱, E&D 관심 두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이번 주 알츠하이머 학회 개최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학회 발표를 통해서 재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멘텀 등으로 반등이 나오기 쉬워서 관련주 중에서는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NK맥스 등을 관심 두시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난번 감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TSMC 지분 매입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기 쉬운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니노공업, 로체시스템즈, ISC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2주 정도 숨고르기를 한 상태이며 12월 FOMC 회의까지는 이제 특별한 악재도 없이 점진적으로 안정세 찾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물가 둔화와 함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각이 되었고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제한한 상태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니까 시장이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공략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급격한 방향 전환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중 하락과 초반의 하락 출발에는 오히려 조금씩 접근을 하시고 시가 상승 출발과 장중 급등 시에는 시장과 종목의 일부는 현금화하셔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현금 유동성을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 바닥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FOMC 의사로 공개 전까지는 테마주인, 로봇, 미디어 엔터, 바이오 제약주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업종으로는 IT 장비와 2차 전지 포함 자동차 장비주들을 서서히 이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41포인트고 코스닥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33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미국에서 나오는 11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롬 펄 미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7만 7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0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LG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SDI가 1.5%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3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예상 체결가 18만 4천 원으로 0.5%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죠.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양상이었는데 그에 따라 2차 전지 소재 쪽은 오히려 또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오늘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1만 3,500원이고 LNF 0.5%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약세 예상되고요. HLB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 예상되고 천보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위메이드는 오늘도 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위메이드 맥스 또 위메이드 플레이 모두 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호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역시 또 급락.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글로벌 증시 상황 좀 체크를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 위메이드도 있고 하니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도 저점을 높여오다 보니까 뭔가 박스권 상단을 뚫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 터지니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개장 전 예상 지수가 저렇게 나오는데 저걸 지켜낼 수 있을지 좀 사실 좀 우려됩니다. 예.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지금 이제 막 좀 전에 시작했는데 네네. 다우가 지금 한 100포인트 가까이 밀리고 그런 양상이라서 이게 이 추수감사 주간에 좀 오르고 산타랠리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앞서 살펴봤고 지금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번에 10월 들어서부터의 세계 증시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그게 좋았죠. 네네. 의외로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보고 이제 먼저 선침해 내지는 좋은 단가에서 샀던 세력들은 그러겠죠. 좀 따라와 줄래? 나 좀 챙겨야겠는데 하는데 좀 벌써 높아졌는데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진입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점이에요. 분위기고. 예. 아마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들으시는 분들이나 말씀드리는 저나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네. 어쨌거나 우리 너무 미쳐 돌았어요. 이따가 또 몇 개 준비한 차트 중에 네, 우리가 네. 미쳐 돌았던 많이 미쳤었구나 우리가 하는 게 네네. 미국의 테슬라나 리비안 주가를 보다 보면 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준비한 거니까 요거 한번 보시죠. 네네. 너무 비슷한 우리 대만하고 대만. 네, 대만 보세요. 끝부분에 제법 올랐죠. 진짜 우리랑 비슷하네요. 제법 올랐고 피보나치도 어느 정도 38.2%라고 하는 얼추 왔고 얘도 지금 가봐야 200일선이고 요 추세선까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대만하면 또 TSMC 아닙니까? 최근에 워런 버핏도 지분을 예. 늘렸고. 워렌 예. 버핏 옹의 저 힘 보세요. 저 와. 땡기는 거 보세요. 훅 땡겼는데 얘도 지금 200일선 근방에 와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또 민진당이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를 했더만요. 지금 집권 민진당이 그런 네. 상황이고 국민당이 굉장히 치고 나갔는데 국민당은 친중으로 어느 예.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TSMC 어떨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 그림 눈에 방금 보셨던 이 그림이나 우리 코스피하고 삼성전자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 코스피 비슷하죠. 보세요. 예. 코스피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코스피 비슷한데 우리 지금 저 200일선, 저 황토색 200일선 이렇게 누르고 있죠. 반면에 또 희망은 어디다 거느냐 하면 저 빨간색이 이동평균선 한번 보시죠. 네. 21선입니다. 21선은 어느덧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제법 기울기를 탄탄하게 갖춰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1선쯤 가면은 그래도 좀 지지되지 않겠니? 그러나 200일선을 바로 뚫기는 지금 뭔가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2600을 당장 가기보다는 2555 내지는 2585 그 갭 네. 지난번에 6월 달에 발생했던 그 갭을 갖다가 채우는 정도 현재로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삼성전자도 보시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돌려 세웠더니 현재 피보나치가 대충 한 62,000원, 63,000원 그 사이가 피보나치도 꺼질 뿐더러 지난번에 또 꺾였던 상황이고 200일선도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공방을 거쳐서 당장 뭐 이번 12월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쪽에서 올라간다면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어딘데 지금 이 63,000원 공방에서 돌파가 된다면은 그다음 68,000원 한번 69,000원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 더디긴 하네요. 더디죠. 네. 더디긴 상황인데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때요? 지금 나스닥이 11,000선이고 네. 이제 S&P 500이 지금 4,000선. 아까 이제 S&P 500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살폈을 때그 네. 200일선에 위치하고 네네. 피보나치를 잘 보시면은 나스닥은 지금 아주 부진하죠. S&P 그러네요. 500보다도 못하고 3대 예. 지수 때문에 제일 못합니다. 저기 이제 고점끼리 연결한 선도 있고 저거하고 같은 속도로 아마 200일선이 누를 테죠. 아마 12,000이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 멀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다우요. 다우 지수 보시면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얘는 지금 61.8%로 가는 기술적 조정에 맥시도 올라섰고 뭐 200일선 올라선 지 한참 됐고 추세선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옛날 그 약장사들 보면 애들은 가라 이러죠. 약 팔 그럼 때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딱 그 기로라는 거잖아요. 저 기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가라 하는 얘기는 한때 좋았던 기술주 성장주 그 부음했던 그 어떤 스토리로 가든 예. 그런 거 말고 네. 다우 지수를 갖다가 구성하는 30개 뒤에 한번 기존 정리했습니다. 가치주인가요? 한번 보시죠. 예. 보시면은 애플이나 인텔은 지금 다우에도 들어가고 S&P 500도 그렇죠. 들어가고 예. 저 뭐 나스닥도 들어가죠. 네네. 애플하고 인텔 지금 최근 끝부분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지지부진하죠. 반면에 지금 이걸 갖다 다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종목 표시한 보잉, 네. 홈디포, 뭐 캐터필러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왜 애들은 가라라고 했나 하면은 다우 지수만 저렇게 가는 게 보니까 그거 같아요. 뭐요? 이제 좀 지난 수년 동안 네. 월 뉴욕 증시나 세계 증시를 갖다가 막 주도했던 그 패러다임 네. 지금 수익 안 나지? 지금 이익은 없지? 그렇지만 PER은 두 자릿수 심지어 뭐 100배 가까이도 가지? 이런 게 다 주식 시장이야. 예. 미래의 꿈을 먹고 가는 거야. 네. 뭐 이러면서 막 만들어 왔던 그건 애들인 거예요. 성장주라고 불리는. 예, 성장주 네. 이제 미래를 꿈을 네. 먹고 살자 했던 그래 꿈을 먹고 사는 세대가 애들 아닙니까? 그래, 애들은 가고 이제 진짜 뭘 좀 벌어 들일 수 있나 일할 수 있나 뭔가 고용을 창출해내나 그리고 실적 있나 숫자 나오나 하는 쪽은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수별로 저렇게 위치가 굉장히 그거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다우도 지금 이제 살짝 힘이 딸려요. 다우 지수 차트 한번 살짝만 보시면은 네. MACD나 RSI 같은 게 잘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타 뭐 이렇게 기대는 연말 늘 산타랠리.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10월 접어들자마자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네. 여기서 급락을 갖다 얘기하는 것도 웃었지만 여기서 뭐 엄청난 랠리를 갖다가 기대하는 것도 사실 조금은 뭐 과도한 기대다 이렇게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12월도 재미없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다들 뭐 앞서 저 전화 연결에서도 들었지만 어지간하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던 분조차도 박스권을 갖다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조금 힘이 이제 좀 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그럼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당분간은. 그 종목 장소에서 어느 놈이 갈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국내 그 수많은 채널들의 네네. 수많은 전문가가 하루 종일 종목 발굴하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일단 양시장 좀 보합권 등락이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1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좀 박스권에 갇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그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6% 떨어지네요. 또 호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2,425포인트, 2,422포인트까지 내려가는 2,421포인트, 0.67% 하락이고 코스닥도 0.37% 떨어집니다. 73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일단 양시장 좀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음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1% 약세입니다. 63,3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3%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0.5%까지 또 올라가네요.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입니다. 895,500원. SK하이닉스는 2% 약세입니다. 83,300원이고 LG화학이 0.5% 떨어지네요. 717,000원. 삼성 SDI 보합입니다. 725,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9% 떨어집니다. 현대차 0.6% 하락으로 165,000원이고요. 네이버가 1.8% 떨어집니다. 181,500원. 기아가 0.7% 떨어지죠. 6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뚜렷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좀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5% 떨어지네요. 111,170원이고 LNF도 0.3% 하락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이고 HLB는 3% 약세입니다. 34,300원. 카카오게임즈가 1% 떨어집니다. 42,35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1.8% 떨어집니다. 43,15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2% 약세고요. 리노공업도 1.7% 떨어지고요. 셀트리온자 0.6% 하락입니다. 천보도 0.4% 내림세 244,000원이고요. 오늘 위메이드 좀 볼게요. 지금 위메이드가 9% 하락입니다. 35,750원.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 기록을 했었고 오늘도 9% 약세고 위메이드 맥스도 8% 떨어집니다. 11,850원이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지금 0.9% 하락입니다. 일단 지금 관련 종목들이 일단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38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은 580억 원, 기관은 15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전기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볼 때는 지금 개인 투자자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에서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업종 1% 약세, 섬유 의복 업종 1%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36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은 244억 원, 기관은 8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12원 30전 상승한 1,33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환율 1,336원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다시 한번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좀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일단 환율이 환율 움직임이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중국에서 최근 나오는 소식은 좀 놀랍죠. 상하이 같은 데서 네. 또 어디입니까? 신장 위구르 지구 그쪽에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네. 거기는 지난 8월부터 좌우지간 버스고 택시고 못 다니고 비행기도 폐쇄돼서 완전히 격리 봉쇄됐는데 화재가 났으니 화재가 난 상황에서 대피조차도 못하면서 이게 이제 한 3년에 가까운 이 이제 누적된 피로감이 중국에서조차 그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예. 아주 극히 일부 쪽에서는 뭐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는 것도 구호까지 나오고 네. 공안 차량까지 한번 뒤집고 이거는 진짜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까지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 이제 과연 중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결자 해지의 반대말이 뭐죠? 뭐 어쨌거나 우한 폐렴부터 시작했던 저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했던 중국이 이제 오니까 제일 힘든 국면으로 왔는데 하루에 3만 명 곱하기 100을 해야 될지 1000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식 발표가 3만 명이면 예. 그 나라는 그래도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하에서 뭐 지준율을 낮추네 뭐네 하면서 남들은 긴축하는데 혼자 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위안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아침에 호주 장이 열리면서 호주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보는 시장의 그 시각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니만 지금 환율이 저렇게 간다. 그러네요. 아까 살펴봤던 뭐 뷰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향하고 있는 21선 지지선, 예. 21선 이동평균선 이게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환율이 지금 보니까 15원 넘게 올라가요. 15원 넘게 올라. 1,339원. 이러면 1,340원으로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사실 환율이 좀 떨어졌던 거 다 지금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러면 환율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예, 지금 제가 뭘 잘못 건드렸구나. 예. 환율을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6번으로 한번 가서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달러원 예. 환율을 갖다 겹친 걸 보시면은 이게 지난 주말까지 흐름인데 우리 빨간색의 달러원하고 저 하늘색의 달러 인덱스가 그야말로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달러원 환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라고 한다면은 한때는 주식시장이고 한때는 외국인 순매수 동향이고 뭐 이랬고 어떨 때는 달러엔이었고 어떨 때는 달러 위안이었고 위안화 환율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걸 갖고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요. 어떻게? 달러 강세는 끝났다. 정점 쳤다. 최근에.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야. 달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야. 지금 그동안 그렇게 급하게 갔으면 지금 숨고르기야. 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로 달러도 보시면은 200일선의 이제 두 번째 돌파 시도입니다. 지금 증시에서도 그러고 지금 환율에 와갖고도 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200일선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승부처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0일선이라 하는 것은 이제 내년도 가서의 큰 흐름을 갖다가 결정짓는 승부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돌파되느냐? 지금 네. 유로 달러가 이 선에서 급하게 왔으니까 이걸 당장에 뚫는 유로 강 달러 약세를 여기서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급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왼쪽에 지금 작은 차트 유로 달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왔으면 또 주춤거리면서 결국은 그렇게 힘을 모아서 다시 200일선을 뚫는 유로 강 달러 약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만큼 유로가 반등했고 달러가 약해졌으면은 또 달러는 또 강해질 수 있는 국면은 왔습니다.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저점끼리 연결한 빨간색 선과 고점끼리 연결한 검은색 선이 하나의 우상향 채널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네. 채널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우상향 채널의 상단을 막 근접했고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막 뚫고 하는 이 시점에서의 판단인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저렇게 달러 인덱스가 114, 115를 가라 마나 113도 올라서 110을 돌파해서 113, 114쯤 오고 했을 때는 그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1,400원도 올라왔네 하는 그 대목인 거예요. 네. 그 대목이었을 때 그런 대목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큰 파동이에요. 예. 큰 파동은
큰 파동에서 실수하면 정말 그거는 이렇게 길게 고생하는 거고 그 이후 큰 파동에서 이렇게 꺾인 다음에 이 잔파동을 갖다가 다 맞춘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 정도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야, 달러가 많이 왔다, 좀 쉬어가는 게 맞다라는 비율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거주자 외야 예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월 달에 합계난에 보시면 81.5라고 돼 있고 오른쪽 끝부분 네. 미 달러 하면 보면 75.4달러. 즉 10월 한 달 동안만 거주자의 외야 예금이 토탈 81억 5천만 달러가 늘고 그러네요. 그 와중에 달러 예금만 75억 불. 즉 1,400원쯤 왔을 때 그 위에 올라왔을 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나 그다음 들어올 달러 기업들이나 할 것 없이 야 이거 1,500원도 간대 1,600원도 간대 하는 그러한 전망에 또 이렇게 동조하신 거예요. 오를 때는 한도 끝도 효과가 없고 빠질 때는 뭐 바닥도 없이 그냥 뭐 지하 1, 2층 갈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서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이 아닌가 봐, 그때 어떻게 할 걸, 어떻게 할 걸 껄껄거리다가 세월 다 가는 게 시장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다시 넘어온다면요. 월간 차트상으로 한 번 더 넘어온다면은 저 정도에서 114라고 하는 달러 인덱스 정도에서 달러 더 위로 하는 것은 과도했고 우리도 1,400원대 위에서 달러를 갖다 추가 매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과도했다는 것은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6-3을 한번 보시죠. 네네. 6-3을 보시면 우리 코스피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것도 6-3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겹친 거. 지금 아래 이것도 지금 얼추 가운데 무슨 그가 위에 이렇게 달러 환율은 지금 무슨 산인데 아래쪽 코스피 차트는 그 산이 큰 호수에 이렇게 비춰진 모습 같지 않습니까? 완전 데칼코마니죠. 예. 그리고 환율 오를 때 주가 빠지고 환율 내릴 때 주가 올랐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두 개 다 지금 무슨 공방이죠? 두 개 다 지금 200일선에 근접해가지고 환율은 200일선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완전히 꺾였느냐. 네. 코스피는 200일선 뚫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느냐. 이 승부를 갖다가 지금 당장 내기에는 모멘텀도 없고 그동안 많이 밀렸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코스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쿵쿵쿵쿵 거릴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408포인트, 2,409포인트인데 외국인도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많이 팔고 예.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뷰를 또 바꿔야 되죠. 그냥 계속해서 어떤 뷰가 섰다.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 2,150 내지 60이라고 하는 코스피 거기서 하방 배팅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큰 파동에 대한 판단 이후 코스닥 666이면은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에 충분히 조정받았다. 여기서 바로 더는 아니다.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바로 더는 아니다. 그럼 돌려 세웠을 때 짚어보니 뭐 한 2,500 2,600도 트라이는 가능하겠다. 그게 2,600을 바로 간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네네. 이만큼 또 2,450 뭐 이 정도까지도 왔으니 또 이게 2,35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위메이드 같은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니 투심이 굉장히 이제 그렇죠.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율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그동안 또 이렇게 1,440원에서 뭐 1,300 한 130원 정도 빠졌으면 130원 빠졌는데 여기서 추가로 50원, 100원 더 빠질까요? 130원 빠졌으면 6, 70원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국면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그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국면이면 지수 그동안에 2,150에서 2,450 한 300포인트 왔으면 150포인트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테슬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왜냐면 또 우리 서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투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장 애정하는 종목 중 하나가 네.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 주가도 뭐 160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80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네. 글쎄요. 그래요. 이렇게 전망이 한번 쉽지가 않네요. 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레토릭이나 그런 어떤 관점을 갖다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에다가
테슬라라고 하는 개별 종목에다가 지금 피보나치를 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엘리어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지수나 환율, 금리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만들어낸 시장 가격에다가 이런 파동 이론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슨 뭐 조그만한 우리 무슨 뭐 노트스니 뭐니 하던 그런 테마주들 이런 것들에 이거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테슬라, 삼성전자, 뭐 애플 이런 종목들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달라들어서 만든 시세입니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네. 적용해 봤더니 뭡니까 이거? 지금 저 시장하는 레벨이 2019년에 11.8%가 바닥인데 이거 뭐 저기 뭡니까? 저 2007년 그 무렵에는 이거 한 자리 숫자였던 주가였죠. 자, 그렇게 하다가 뭔가 테슬라라는 게 입에 오르내기 시작해서 한번 파동이 나온 저기에다가 해봤더니 최근에 찍었던 저 저점이 지금 22일자 차트입니다만 뭡니까? 이것도 저기서는 그만 더 팔고 싶지는 않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왼쪽은 지금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입니다. 22일 날 바닥 찍었고 네.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주간이다 보니까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이틀 저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렇죠. 지금 얘는 얘는 지금 섬찟한 거는 저렇게 하늘색 선이 하나 있죠. 네크라인, 목선, 어깨, 머리, 어깨, 헤드라인, 헤드앤숄더 저 패턴에 목선까지 뚫고 내려왔으니 얘도 지금 후달후달 하는 겁니다. 아니 머스크하고 머스크 동생이고 뭐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고요. 네. 어지간한 데서 다 팔았고 우리만 큰일 난 겁니다. 물려 있는.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 두 개 차트. 이 리비안입니다. 2021년 작년 11월 그것도 28일 작년 11월 초 그때 해놓고 저도 뭐 따상 비스무리하게 시도는 했네요. 그러다 저렇게 자빠졌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이틀 만에 50%가 뛰었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차 한 대도 못 만들던 그 시절에 GM하고 포드를 제꼈어요. 덮여보십시오. 그랬던 게 지금 어떻게?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루시든들. 저 길길이 뛸 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 9월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 11월 중순까지입니다. 저 무렵 우리 기억나시죠? 작년 9월, 11월 그 무렵. 뭔 놈의 P2E, 뭔 놈의 메타버스, NFT. 우리 그렇게 했던 게 우리만 미쳐 돌아간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갔던 겁니다. 차는 뭐 2022년에 2만 대 만들겠대요. 말은 8월까지 1,400대 만들었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차는 간지나네요. 비싸기도 하고. 야, 저게 고점이 58달러였어. 지금 10달러야. 아, 이건 줍줍할 레벨이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 큰 그림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미쳐 돌아갔던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네네.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갔던 그리고 지금 루시드 저런 차트 나오고 리비안 저런 차트 나오고 무슨 뭐 엔비디아 그런 차트 나오고 테슬라 저런 차트 나오는데 우리도 꽤나 기여했죠. 예. FMC 파월 기자회견할 때 실시간 채팅창에 보면 한국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 세월을 우리가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그거 하던 사람도 2150 찍고 돌아오니까 2600 외치다가 2600은커녕 2500도 못 찍고 이제 빌빌거리니 또 이제 진방꿀 소리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치는 이런 거예요. 뭐 산타랠리를 운운합니다만 이게 뭔 놈의 지금 이게 주식 갖고 팔자 고칠 지금 시절입니까? 더 안 터지면 다행인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 한번 돌아보는 거고 그동안 또 시세 났으니까 여기서 또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와중에 지금 이런저런 악재들은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해 바뀌었을 때 그 많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 펀드들, 헤지 펀드들 우리 버핏 할배들 연초부터 뭐로 하죠? 일단 공매도로 시작하나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라고? 그냥 그 기대죠. 해 바뀌면 또 뭔가 새로 또 내년 장사 또 내년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큰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읽지만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들 같이 다 그렇게. 그리고 이거 정민앵커 묻기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하세요. 네. 뭔 놈의 TQQ가 올 한 해 계속 우리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입니까? 보통 이제 개인 투자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생각하고 하니까. 원방의 브루스 한 방에 그냥 내 인생과 확 그거 하고만 사표 쓰거나 이제 막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 아니고요. 자. 예. 이 게으른개미2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아, 예.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는 TQQQ, SQQ. TQQQ는 나스닥 100 3배, SQQ는 거꾸로 3배. 아시죠? 2배도 아니고 3배. 지금 보시면은 자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 때 이날 저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전날 나스닥이 1.88% 올랐습니다. 209포인트 올라가지고 제법 오른 날이죠. 그날 지금 이 사진이 의미하는 뭡니까? 위에 그 TQQQ는 5.69%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1.88% 올랐는데 얘는 3배니까 5.69%인데 빠진 놈은 5.76%나 빠졌습니다. 즉 오른 놈이 5.69 올랐으면 빠진 놈도 5.76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 거는 5.69고 빠진 건 5.76에 더 빠졌어요. 저 0.07% 어디로 갔을까?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 블로그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저 0.07%가 뭘까요? 제가 제목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당구장 주인만 벌더라. 당구장에서 밤새도록 죽방 쳐보세요. 누군가는 따긴 따고 누군가는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머니에 거 다 계산해보면 결국 당구장 주인이 벌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분들도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표현이 다소 아니 제가 뭐 욕하셔도 좋아요. 저 0.07%가 뭐냐 하면은 TQQ니 SQQ니 뭐니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그 금융기관 네. 제도권 시스템들을 굴러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수 당구장 수령. 다이만 예, 꽉 차서 맞아요. 돌아가면은 당구장 주인은 해피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0.07%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배를 갖다가 노리는 이런 배팅을 한두 번 먹어서 완전 요렇게만 하면은 요거 몇 달 내에 진짜 회사 그만 때려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늘 그 홀짝 게임에서 늘 맞추실 수가 있습니까? 동전 던지기를 해서 늘 앞면이 나올 수 있나요? 이러다가 한 두어 방 거꾸로 맞아버리면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저 0.0 거래할 때마다 써야 돼 0.07%의 수수료만큼만 틀렸어도 그것만 해도 큰데 그런데 먹는 것보다 터지는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손절도 가능하고 여기서 내가 깡통도 몇 번 차보고 진짜 한강다리도 몇 번 가봤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나 주린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손댄다는 얘기는 그냥 내 돈 가져가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네. 좋은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요. 정민이 예. 그 뭐 불쾌하시는 것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표현이 조금 격하다 보니까 좀 그게 약간 듣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그래요? 계셨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일단은 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애매하네요. 네. 뭐 12월 전략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 하나 예. 보시죠. 7번 코스피 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쳐보는데요. 이거는 또 간혹 제가 보여드리는 그거죠.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 칸은 1, 1, 2, 3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렇게 1, 1, 2, 3, 5, 8, 13, 21 이렇게 34 가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즉 이게 이제 그동안에 38.2, 50, 61.8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돌아섰을 때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할까를 따지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라면 이건 어떤 시장의 변곡점을 한번 짚어보는 피보나치 타임존인데요. 지금 9월 30일 날 저점 찍고 4분기 접어들어서 랠리가 이어졌는데 지금 여기다 한번 펼쳐봤더니 현재 뭐죠? 다음에 이렇게 꺼지는 선이 묘합니다. 구름대도 어두운 색깔의 음운에서 밝은 색의 양운으로 바뀌기도 하고 저때가 언제냐?
저때가 딱 12월 14일 그 무렵입니다. 즉 12월 FOMC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마 큰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요 구간 지금 요 점선 세로로 꺼진 점선과 점선 굉장히 하루하루가 어느 날은 빠져서 막 굉장히 막 비관론이 막 꿈틀거리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역시 시장은 아직 살아있어 싶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SK하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오늘 고려아연이 강보합권이고 LG에너지솔루션 0.5%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KTNG, 현대로템, 삼성 SDI, 현대해상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현대로템,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 강보합권이죠. 그리고 한국전력, 코스모신소재, SK하이테크놀로지, 메리츠 금융지주, CS윈드입니다. 코스모신소재가 1.4%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6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현재 코스피가 지금 1%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2,411포인트, 코스닥도 725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28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